우리는 흔히 여포, 조운, 마초를 삼국지 최강의 맹장으로 기억한다. 관우 역시 충의와 무용의 상징으로 언제나 최상위에 놓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를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전혀 다르다. 여포, 조운, 마초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고 관우조차 6위에 그친다. 이 영상은 삼국지연애가 아닌 진수친서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삼국시대 맹장들을 다시 평가한다. 개인 무력의 인상이나 영웅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전과와 군사적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기준으로 누가 진짜 강자였는지를 살펴본다. 왜 소설 속 최강들은 역사에서는 밀려났을까? 그리고 정사가 인정한 삼국지 최강의 맹장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직접 확인해본다. 여포, 조운, 마초가 최강 맹장 명단에서 빠진 이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국지연애와 정사, 삼국지가 인물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삼국지연애는 문학 작품으로서 개인의 무용, 일기토에서의 승패, 영웅적인 장면 연출을 중심에 둔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화려하게 싸우는가가 인물 평가의 핵심이다. 반면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남긴 전과, 군사적 영향력, 그리고 그 인물이 역사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즉, 강해 보였는가가 아니라 역사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조운이다. 삼국지연의 속조운은 무용, 충성, 인품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무장으로 그려진다. 장판파에서 적진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은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서의 조운은 의외로 기록이 많지 않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두 차례에 걸쳐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낸 일로 요약된다. 물론 이는 충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대규모 전투를 주도하거나 전황을 뒤바꾼 결정적인 전과로 보기는 어렵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충성심과 인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곧바로 최상위 무력을 지닌 맹장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여포와 마초가 제외된 이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두 인물은 무력면에서만 놓고 보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강자들이지만 진수의 기준에서 이들은 삼국시대의 무장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진수는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적벽대전 이후로 보았고 그 이전은 여전히 후한 말기의 혼란기로 인식했다. 여포와 마초의 주요 활동 시기는 바로 이 후한 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무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시대 구분상 삼국의 주역으로 평가되기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사 기준의 삼국 최강 맹장 명단에선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포, 조운, 마초가 빠진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사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과 시대 구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삼국지를 역사로 읽을 것인가, 영웅담으로 읽을 것인가에 따라 최강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삼국지 기준 최강 맹장 TOP 8. 감령. 감령은 삼국시대 동호를 대표하는 맹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단순한 무용뿐 아니라 실전에서의 공포감과 존재감으로 적을 압도한 인물이다. 젊은 시절의 감령은 강호를 떠돌며 의협심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배경은 훗날 전장에서 드러나는 그의 대담함과 과감한 전투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는 체구와 힘에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도 비범한 활솜씨로 이름을 떨친 장수였다. 기록에 따르면 감령의 사격 능력은 단순한 개인 기회를 넘어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감령의 명성을 단숨에 끌어올린 사건은 손책 휘하의 장수 능조를 단 한 발의 화살로 사살한 일이다. 이 일로 그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후 능조의 아들과 50합이 넘는 격전을 벌이고도 승부를 가리지 않았다는 기록은 감령의 무력이 결코 우연이나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 무용은 정사에서도 분명히 인정받는 부분이다. 적벽대전에서의 감령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이 대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삼국의 구도를 결정지은 역사적 분수령이었고 감령은 그 중심에서 동호의 승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장수였다. 일부 평가에서는 노장 황계의 명성을 가릴 정도로 감령의 전과가 두드러졌다고까지 전해진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장수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며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인물이었다. 적벽대전 이후에도 감령의 이름은 조조 진영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 채중, 마연, 장계 등 조조 휘하의 장수들이 그의 손에 쓰러졌고, 이로 인해 조조의 장수들 사이에서는 감령과의 교전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용맹하다는 평가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정사 삼국지의 관점에서 감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개인 무용과 더불어 실제 전과를 남겼고, 중요한 전투에서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으며 적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장수였다. 화려한 일기토나 극적인 연출 없이도 전장에서 쌓아올린 성과만으로 맹장이라 불릴 자격을 충분히 증명한 인물, 그것이 바로 감령이다. 7. 태사자. 태사자는 후한말에서 삼국 초기에 이르는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순수한 개인 무력으로 정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장수다. 화려한 계략이나 정치적 입지보다도 그의 이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연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정사, 삼국지에서 태사자는 용맹하고 힘이 남달랐다고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평가되는데, 이 짧은 문장은 당시 사람들이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태사자의 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손책과의 1대1 대결이다. 손책은 소패왕이라 불릴 만큼 무용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고, 젊은 나이에 강동을 평정한 천재적인 무장이다. 그런 손책과 태사자는 전장에서 마주쳐 무려 300합에 달하는 격전을 벌였지만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당시 최정상급 무력을 지닌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손책이 수많은 전투에서 상대를 단기간에 제압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태사자의 무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대결 이후 손책은 태사자를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용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영입했고, 이후 태사자는 손책 휘하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장수로 자리 잡는다. 이는 태사자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전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정사에서 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실제 전투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장수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이다. 태사자의 또 다른 특징은 전투에 임하는 태도였다. 그는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정면으로 적과 맞서는 유형의 장수였으며 위험한 국면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력을 지녔다. 이러한 성향은 전장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요소이기도 했다. 실제로 태사자가 선봉에 서는 것만으로도 아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정사 삼국지의 기준에서 태사자가 최강 맹장 반열에 오른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개인 무력에서 손책과 대등함을 증명했고, 이후에는 그 손책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실전에 투입된 핵심 장수였다. 화려한 전술가도 정치적 인물도 아니었지만 전장에서 몸으로 모든 것을 증명한 인물, 그 순수한 무력과 신뢰의 무게가 태사자를 치루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이유다. 6. 관우. 관우는 삼국지 인물 가운데 가장 강렬한 상징성을 지닌 존재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관우는 단순한 장수를 넘어 충의와 무용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역사적 인물을 넘어 신격화에 이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관우가 최상위가 아닌 6위에 위치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평가는 결코 관우를 폄하한 결과가 아니다. 관우의 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대표적인 전공인 알량 참살은 수만의 적진 한가운데로 돌입해 적장 한 명을 베고 유유히 빠져나온 사건으로 정사에서도 분명히 기록된 위협이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관우가 최상급 무력을 지닌 장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정사 속 관우는 만인을 적으로 삼을 만한 기계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으며 용맹함과 기술을 겸비한 장수로 분명히 인정된다. 더 나아가 관우는 무력뿐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리를 중시하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며 사사로운 이익보다 명분을 앞세운 인물이라는 점은 정사와 후대의 평가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격적 위상은 관우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적인 무인상으로 만들어 주었고, 후대에 이르러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가 5위권에 들지 못한 이유는 평가 기준의 차이에 있다. 정사, 삼국지에서 최상의 맹장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개인 무용이나 인품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꾼 군사적 성과다. 관우는 눈부신 단기적 전공은 남겼지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전선을 지휘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장수로 보기는 어렵다. 번성 전투에서의 실패와 그로 인한 촉한의 전략적 손실 역시 역사적 평가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다. 이 때문에 정사 기준에서의 관우는 가장 이상적인 무인이자 가장 상징적인 장수이지만 순수한 군사적 전과만으로 서열을 매길 경우 최상위권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관우의 6이라는 순위는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와 역사를 분리해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사 삼국지가 보여주는 관우는 전설이 아니라 공과 과가 모두 기록된 한 명의 위대한 장수였다. 오, 장비. 장비는 흔히 성격이 거칠고 충동적인 맹장으로만 기억되지만 정사 삼국지에서의 평가는 훨씬 입체적이다. 그는 단순한 힘자랑의 장수가 아니라 무력과 지략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기록된다. 실제로 정사에서는 장비를 두고 문무를 겸비한 장수라고 평가하며 거친 외면과 달리 큰 전투에서는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묘사한다. 이는 삼국지연애에서 강조되는 단순한 호걸 이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장비의 명성을 결정지은 대표적인 사건은 장판파, 즉 장판교 전투다.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추격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장비는 혼자서 다리를 지키며 퇴로를 확보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이끌고 버틴 것이 아니라 다리 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출신을 밝히며 적을 도발했다. 이 한 번의 포효는 단순한 기합이 아니었다. 조조군은 매복을 의심했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진영을 정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그 사이 유비 일행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장비의 한 번의 외침은 수만 대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었고 실제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동이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장비의 강함이 단순한 용맹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적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고 자신이 가진 명성과 존재감을 무기로 삼아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는 무모한 돌격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에 가까웠다. 정사에서 장비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줄 아는 장수였다. 정사 기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비가 관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관우가 상징성과 인격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장비는 실전에서의 기지와 전술적 감각이 더 두드러진 인물로 인식되었다. 정사에서는 장비의 전공과 전장에서의 판단력이 관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장비는 관우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장비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 성격의 결점과 내부 통제의 문제도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가 평가한 장비는 감정에 휘둘리는 무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실전형 맹장이었다. 바로 그 점에서 장비는 관우를 넘어서는 평가를 받았고 삼국시대 최강 맹장 5위에 오를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4. 방덕. 방덕은 삼국지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정사 삼국지의 기준으로 볼 때 순수한 무력과 전장에서의 실전 능력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맹장이다. 그는 본래 서량 출신의 무장으로 마등과 마초 휘하에서 싸우며 수많은 전투를 겪은 노련한 전사였다. 거친 변경 지역에서 단련된 그의 전투 감각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에 가까웠고 이는 훗날 조위 진영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방덕의 무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번성 전투에서 관우와 직접 맞붙은 사건이다. 관우는 당시 형주 일대를 압박하며 촉한 최고의 명장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조위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최대 위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덕은 후퇴하지 않고 관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방덕은 관우와의 교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우를 궁지로 몰아넣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우가 화살을 맞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는 방덕의 무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덕이 상대했던 인물이 바로 관우였다는 사실이다. 정사에서조차 관우는 만인을 상대할 수 있는 무장으로 평가되며 동시대 장수들 사이에서도 존중받는 존재였다. 그런 관우와 대등하게 교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덕의 무력 수준은 당시 최고급 장수들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일기토의 승패를 넘어 실전 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전 능력과 담력을 의미한다. 방덕의 평가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는 그의 태도와 결기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져도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정사에서 방덕은 패배의 순간에도 명예를 중시한 무장으로 기록되며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신념을 지닌 장수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결연한 태도는 군사적 가치뿐 아니라 장수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사, 삼국지의 관점에서 방덕이 사위에 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서량과 조위를 거치며 다양한 전장을 경험했고 최정상급 장수인 관우와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무력을 증명했다. 화려한 명성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의 강함과 전장의 압박을 견뎌낸 능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 그것이 방덕이 최상위 맹장 반열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다. 3. 허저. 허저는 삼국지 속에서 순수한 힘이라는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다. 화려한 전략이나 정치적 입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압도적인 체력과 괴력을 지닌 장수였다. 정사, 삼국지에서 허저는 조조의 최측근이자 호위 장수로 기록되며 단순한 경호 역할을 넘어 조조가 가장 신뢰한 인간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허저의 신체 능력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설에 가깝다. 그는 체구가 크고 골격이 단단했으며 평범한 장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약탈자들이 가축을 빼앗으러 왔을 때 허저가 혼자서 소의 꼬리를 붙잡고 수십 혹은 100보가 넘는 거리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허저의 힘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진다. 적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싸울 의지를 상실했고 허저의 이름은 순식간에 널리 퍼지게 된다. 전장에서의 허저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는 방어와 공격 어느 쪽에서도 탁월했으며 특히 근접전에서의 압박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허저가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적은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이는 곧 조조의 안전과 직결되었다. 조조가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암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제나 곁을 지키던 허저의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저의 가치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끝까지 주군을 지키는 충성과 인내를 보여주었고 공을 내세우거나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성향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조조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고 허저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정사에서 호위장수라는 평가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생사를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다. 정사, 삼국지의 기준에서 허저가 3위에 오른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전략가도 명장으로서 대규모 전투를 지휘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전장에서의 순수한 힘과 실전 압박감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상위의 존재였다. 허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육체적 한계를 상징하는 장수였고 바로 그 점에서 삼국시대 힘 그 자체의 화신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다. 이 장료는 정사, 삼국지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맹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무력이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결과로 공포를 만들어낸 존재였다. 특히 동호 진영에서 장료의 이름은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에 가까웠다. 후대에 전해지는 오나라 아이들이 밤에 울면 장료의 이름을 불러 울음을 그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동호 전반에 남긴 심리적 충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료의 명성을 결정지은 전투는 단연 합비전투다. 당시 손권은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며 조위의 방어선을 압박하고 있었다.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장료가 지휘한 수비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료는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기습 출격을 감행했고 이 한 번의 공격으로 동호군 전체의 진영과 사기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손권 본인마저 직접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이 전투는 동호 측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합비 전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판단과 실행의 속도였다. 장료는 적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고 대군이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운 순간을 노려 공격을 단행했다. 이 전투는 장료가 단순한 힘센 장수가 아니라 전장을 읽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전형 맹장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례다. 그가 이끈 소규모 부대가 대군을 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전과로 인해 조조는 장료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장료의 전공을 관우의 알량 참설과 비교하며 그 가치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조조가 장료를 단순한 용장 이상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 장수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관우처럼 상징성과 명성이 앞선 인물보다 실제 전쟁에서 전세를 바꾼 장수를 더 높이 평가한 조조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사 삼국지의 기준에서 장료가 2위에 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개인 무력, 지휘 능력, 심리적 압박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장수였고, 특히 합비전투라는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동호 전체의 전략을 흔들어 놓았다. 화려한 전설 없이도 전장에서 남긴 결과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인물. 장료는 그 자체로 실전에서 가장 위험한 장수였으며, 바로 그 점에서 최상위 맹장 반열에 오를 자격을 충분히 지닌 인물이다. 1. 조장. 조장은 삼국시대의 수많은 명장들 가운데서도 순수한 힘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가장 극단적인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위무제 조조의 아들이라는 출신 배경보다도 압도적인 체력과 무력을 지닌 장수로서 정사 삼국지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조조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조장은 특히 무예와 군사적 재능 면에서 두드러졌으며, 실제로 조조 스스로도 조장을 무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아들로 평가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장의 신체 능력에 대한 기록은 다른 장수들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냥을 즐겼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회와 근접전 모두에 능숙했다. 특히 맨손으로 맹수를 상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조장의 힘이 어느 정도로 인식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용맹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능력 한계를 넘어선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 가깝다. 당시 기준에서 맹수와의 육박전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전장에서의 조장은 화려한 전술가라기보다는 선두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돌격형 장수였다. 그는 전투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가장 위험한 곳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은 부하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고, 조장이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남아있다. 이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실제 전투 능력으로 얻어낸 신뢰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사 삼국지는 조장을 허저나 전의와 같은 최상급 괴력의 소유자들과 나란히 언급한다. 이는 조장이 단순히 조조의 아들이 아니라 순수한 무력 기준으로 그들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만약 이들과의 1대1 승부가 벌어진다면 누구의 승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조장의 힘은 당대 최고 수준으로 여겨졌다. 조장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가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육체적 힘과 무력이라는 기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삼국시대 그 누구보다도 극단적인 존재였다. 정사 기준의 최강 맹장이 반드시 가장 유명한 인물일 필요는 없다. 조장은 역사 기록 속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힘의 정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있다.